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만드신 모형은 지금 과제로서 바닥 구조부터 해서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출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빨리 사진해서 보내주세요. 그냥 간단한 사진을 바닥 구조에서는 바닥을 찍고, 나중에 벽 구조에서는 벽 구조 작업하는 걸 찍고, 지붕 구조가 될 때는 작업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한두 장씩만 첨부 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구조 모형을 만드시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떤 자재가 이 속에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바로 수량 산출을 하는 겁니다. 수량 산출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반적인 건물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건물을 이해 못하고는 수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바닥 구조의 자재 산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첨부 파일에는 자재 산출에 대한 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3.6m에 5.2m, 3.6m에 5.2m 이 집을 한번 수량 산출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주위에 있는 자재상에 전화를 해서 과연 2x8 14피트짜리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14피트짜리가 12,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이 20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24만원어치 나무를 사와야 된다. 크게는 이 집을 하기 위해서 이 3.6에 5.2m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재값이 한 120만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내 몸으로, 내 품으로 다 하면 120만원만 하면 이 집을 짓겠구나. 이런 것이 바로 견적입니다. 물론 거기는 기타 많은 자재가 들어갑니다. 마감 자재, 전기, 설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바닥 구조에 대한 것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도면 속에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모형에는 바닥의 조이스트는 2x8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6인치다. 지금 쓰여지는 이 정도의 치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는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직 저걸 뭘 쓰고 있느냐,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이것이 16인치인데 우리의 견적상에는 16인치로 인치로 하지 않고 센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00간격이다. 이것이 5.2m 전체 폭에 400간격으로 있다. 길이는 3.6m에서 림 조이스트 양쪽의 두께를 뺀 것이 바로 이 조이스트의 길이죠. 림 조이스트가 얼마냐면 같은 2x8이면 2x라는 것은 38mm입니다. 38mm 두께가 2개니까 3600에서 38mm 2개를 빼면 76mm가 빠집니다. 그러면 3524mm라는 3.5m 24cm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에서는 전부 다 미리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크게는 3.6m라 그러겠지만 이것이 이 길이가, 그래서 바닥 구조에서 2x8 조이스트가 길이 3.5m. 몇 개가 필요하냐? 전체 길이 5.2m에
간격 5.2m의 간격이 400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이것이 13개가 나옵니다. 13개가 나오는데 어떤 길이에, 자, 간단하게 이것이 800이다. 800에 400 간격으로 나누니까 2개죠. 그런데 실제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끝이 항상 하나씩 추가된다.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1을 보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14개다. 간단하죠. 집이 60평이 아니라 150평짜리도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 나가시면 간단히 됩니다. 자, 다시 반복하면 제일 첫째 2x8 바닥 조이스트. 이것이 2x10이라면 2x10이고 바닥 조이스트 길이 3524짜리가 14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자재 산출 표가 있습니다. 표에 하나씩 기록해 나가셔야 돼. 표에서는 바닥 장수는 이렇게 해서 이것이 14개다. 단 실제 주문할 때와 견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수량 산출이고 주문은 약 5 내지 10%의 추가를 보태야 됩니다. 왜? 작업을 하다가 보면 잘못 잘라서 부셔지는 것도 있고 또 나무가 어떤 부분은 그렇게 품질이 좋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10%, 5% 한다면 여기에 또 하나 추가를 해서는 주문은 15개가 된다. 그거는 주문 부분은 나중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크게 바닥 구조에서 플로어 조이스트라고 그러죠. 이것을 바닥 장선입니다. 장선이 하나 나왔고 그러면 2x8 3.5 3.6m 15개 치수가 3.542라는 이런 주문은 할 수가 없죠. 시중에 파는 가장 근사치의 재료를 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3.6m 약 12피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는 이 규격제의 크기는 다 피트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미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요 환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선은 됐고 림 조이스트. 림 조이스트라는 것은 장선의 양쪽에서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바닥을 잘 보시면 꼭 벽 같죠? 벽체에서 버텀 플레이트와 톱 플레이트 같은 이것이 장선 같은 이 역할이죠. 또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것은 헤더라고도 합니다. 림 조이스트는 전체 길이 기초에서의 전체 기초의 길이 5.2m입니다. 림 조이스트 2x8이 5.2m가 하나, 2개입니다. 자, 문제는 5.2m라는 이 치수가 물론 전화를 하셔서 자재상에서 5.2m 2x8 있습니까? 하면 자재 파시는 분도 머리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이게 과연 5.2m가 뭐냐? 그런데 이것이 14피트짜리 있습니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14피트짜리 2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 자재를 구입하면서 이것도 추가로 1개 더 하기는 사실
아깝죠. 왜냐? 때에 따라서는 림 조이스트가 굉장히 길 경우에 자재가 그 한 부재로서 다 연결하기 힘들 때는 림 조이스트를 장선을 만나는 부분에서 연결시켜 주든지 아니면 이 가운데서 림 조이스트를 연결했다고 보면 이 부재가 5.2m가 아니고 8.2m의 부재가 없습니다. 없으면 중간에 어딘가에 연결할 때는 여기다가 덧붙임을 하나 대주세요. 이제 이런 보강은 여러 가지 자재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와 다른 한 나무가 기초 위에 얹혀지면서 맞붙이기 할 때는 옆에다가 덧판이라는 다른 부재를 하나 붙여주면 훨씬 튼튼해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덧판을 규격재로 쓰기도 하지만 또는 OSB, 적어도 바닥용 OSB, 17mm 이상 되는 OSB를 갖다 붙여서 서로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목조주택 시공 가이드에 보면 다양하게 많이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이것이 바닥 장선에서 이렇게 잘려진 부분을 연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죠. 핑거 조인트라는 부재를 많이 쓴다고. 나무가 쓰다가 보니까 규격재가 2x4가 짧은 게 많이 나왔어. 버려. 3피트짜리도 나오고 4피트짜리도 나오고 쓸 데가 없어요. 이것을 모아서 양쪽에 이 손가락처럼 홈을 따서는 두 개를 끼우는 것을 한다. 이것을 핑거 조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핑거 조인트를 만들 경우는 이 부재의 길이는 지구 몇 바퀴 돌아도 되죠. 계속 연결하면 되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연결한 부재가 쌓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구르람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규격재로서는 보통 16피트가 최고 길입니다. 가끔 18피트가 나오는데 참 힘듭니다. 16피트라면 약 한 5.5m 정도, 4.8m, 5m 정도가 최대 길인데 이것이 어떤 체육관을 짓는데 이 지붕 길이가 50m다. 그런데 50m 목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50m 목재가 어디 나오느냐? 바로 이것이 목재를 연결하고 목재를 연결하고 목재를 연결하는, 바로 이럴 때 핑거 조인트가 써야진다. 그래서 핑거 조인트에 의해서 공학 목재가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 핑거 조인트의 구조는 이렇게 인장재, 눌려지는 인장재에서는 절대 쓰서는 안 된다. 압축재에서는 괜찮다. 바로 힘을 이렇게 누르는 것을 압축이라고 합니다. 힘을 옆에서 누를 때 느껴지는 것을 인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핑거 조인트는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서는 압축재는 괜찮다. 그래서 일종의 림 조이스트도, 조이스트 말고 림 조이스트는 기초 위에 얹혀 있는 거기 때문에 압축재 역할을 해서 이렇게 덧판을 붙여도 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바닥 장선에서와 림 조이스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지 바닥에서 가장 주요한 자재는 다 산출이 됐습니다. 이 장선이 2.4m 이상일 경우는, 이것은 우리 건축법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2.4m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에 브로킹을 설치해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나 목조대 시공 가이드나 이런 부분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는 8피트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도. 브로킹을 설치해라. 브로킹은 뭐냐면 이 부재와 이 부재 사이를 끼워 넣는 것을 브로킹이다. 여러분들 모형 만드시면서도 그런 브로킹 작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지는 것을 브로킹이라고 합니다. 브로킹의 역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힘의 분배고, 이 부재와 이 부재의 바닥 장선과 바닥 장선의 이런 뒤틀림, 이런 휨, 이런 부분들을 이 브로킹에 의해서 잡아주는 거다. 그래서 브로킹 설치할 때는 여러분들 모형 만드실 때 센터 라인을 긋고, 한쪽 브로킹은 이 센터 라인 중심선에서 저쪽으로, 다음은 중심선에서 이쪽으로, 또 다음은 중심선에서 이렇게 지그자그는 아니고, 그걸 영어에서는 offset라 그러는데 엇물림으로 해라. 그 이유는 그래야지 옆에서 못 치기가 편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무의 못을 옆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나무가 깨지고 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을 치기 위해서 브로킹을 설치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조이스트가, 이 장선이 400 간격이다. 이 간격이, 중심 간격이 400입니다. 이 브로킹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빨리 연필 갖고 계산해 보세요. 브로킹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몇 분은 벌써 다 하셨네? 그분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 아직도 계산하시는 분은 공부를 한참 하셔야 되네. 이것이 훈련입니다. 왜? 400 간격인데 이쪽에서 규격제 2바이의 반, 이쪽에서 규격제 2바이의 반, 결국은 이것이 2바이8이라는 것은 폭이 38입니다. 19 빠지고 19 빠지니까 38이 빠지죠. 400에서 38이 빠지니까 362입니다. 이 길이가 362가 5200에서 400 간격으로 나누니까 이 간격은 13개라, 세 간격을 그렸어요. 조이스트는 14개지만 바로 그러면 이것이 362가 13개란 얘기입니다. 2x8 브로킹이. 그럼 계산이 나오죠. 제가 좀 복잡하게 했습니다. 계산은 복잡하게 했지만 실제는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5.2m 길이가 필요한 겁니다. 됐죠? 이걸 긴 나무를 갖다가 결국은 우리는 잘라서 쓴다는 얘기. 그럼 브로킹까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덮개. 덮개는 그냥 면적으로 계산하시면 돼. 덮개 한 장 크기가 얼마냐 하면 4피트에 8피트입니다. 1.20에 2.440이다. 4피트에 8피트는 32 스퀘어 피트라고 합니다.
32 스퀘어 피트는 약 2.97 스퀘어 미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닥 면적은 3.6m에 5.2m다. 이것을 2.97m 판 한 장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장수가 나오죠. 뭐 바닥 장수는 간단합니다. 단 바닥은 OSB나 합판이 17mm 두께 이상으로서 단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5% 내지 10%의 추가 물량이 요구됩니다. 추가 물량이라는 것은 꼭 잘라서 쓰기도 되지만 조금 여유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닥 견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벽 견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